다들 네 즐거운 주말 보내셨습니까? 참 날씨가 좀 약간 무덥긴 하는데 아직까지는 그늘에 있으면 선선해서 그냥 네 더위에도 버틸만 한 것 같습니다. 참 5월 시장 보면 5월 시작 전에 뭐 세례 매에 대한 뭐 우려감 뭐 일부 있었고 뭐 중간중간에 흔들림도 상당히 강하게 나오기도 했었죠. 지수가 8천을 넘고 나서 순식간에 폭락을 해서 7,050까지 박살을 내놓기도 했던 시장이 종가상 어느덧 8,470포인트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이란 전쟁이 시작됐던 2월 28일에 시장의 저점이 대략 그때가 5,050포인트니까 5,050포인트 기준으로 잡고 시장을 봤을 때 무려 3,400포인트가 2월 28일 기준으로 올라왔습니다. 2월 27일이었던가 그 정도 올라왔으니 어마무시한 상승이 나왔죠. 그 힘을 받아서 국내 증시가 올해도 100% 상승을 했다라는 점, 작년에도 사실상 저점 대비 100% 상승에 가까운 상승을 보였기 때문에 작년 지수 2280포인트에서 지금의 8450포인트니까 2280 곱하기 4 해가지고 대충 잡아서 시장 9100포인트 하면 되겠다 싶기도 하네요. 그만큼 2년 만에 4배 오르면 대단한 겁니다. 그 정도로 이제 뭐 시장의 목표치도 많이 올려치고 있는데 사실상 뭐 이게 가능할 수밖에 없는 것이 2024년도 SK 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이 24조였죠. 삼성전자는 그거보다 좀 못했던 24년도였는데 올해 하이닉스 영업이익을 250조로 잡고 있고 삼성전자가 350조 정도 잡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두 종목이 영업이익이 10배 올라온 거는 팩트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서 삼성전자와 닉스의 시가총액이 불어난 부분들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합리적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익이 10배 늘어나서 주가 10배 올라간 거 합리적이지 않나. 그리고 그 이익이 지속된다면 당분간은 이러한 시세 지속될 수 있는 동력을 삼성과 닉스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주가 종합주가 지수 측면에서는 문제가 없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4월 시장을 보면 어땠는지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전력인프라단의 종목군들이 하나의 트리거가 생기면서 엄청난 폭등을 합니다. 그게 엔비디아의 4월 달에는 엔비디아의 HV 800 DC 800 HDC 전압이죠. 이게 발표가 나오면서 전압까지 싸그리 바꿔야 된다라는 논리가 퍼지면서 이제 뭐 LS 일렉, 뭐 LS, 뭐 가운전사 할 거 없이 대폭등이 4월 때 나왔는데 이번에는 또 재밌는 루빈 VR, RV인가 VR 300 스펙이 공개되면서 기판주 MLCC가 5월에 시장에 화려한 승부주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삼성전기가 금요일 장중 한때 SK 스퀘어의 시가총액을 넘었었어요, 여러분들. SK 스퀘어의 시가총액을 넘으면서 그냥 삼성전자 우도 제꼈죠. 그러면서 코스피 시총 3위까지 올라가는 저력을 좀 보여주고 증권사 목표 주가 최고치를 돌파하는 흐름까지 나왔었으니까 굉장한 단기 상승의 폭발이 나왔다. 그런 걸 보면서 저는 불광불급 오늘 뭐 주말에 있는 삼성증권 리포트에 나왔던 내용인데 참 인상 깊은 구절을 한번 적어봤습니다. 자, 서두가 길었네요. 자, 들어가에 앞서서 라이브 방송 가입 진행하고 있고 오늘부터 해서 일주일 정도 가입 이벤트 진행하려고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 최근에 저도 뭐 현대차, LG그룹주, 그다음에 삼성, 닉스, 그리고 OCI 홀딩스 그 외 뭐 일부 중소형주는 사실 통신주 하나 잡고 제약바이오는 올라가면서 비중을 좀 줄이는 전략으로 좀 보고 있는데 지금의 시장은 과도한 쏠림의 장세가 맞습니다. 이 안에서 트레이딩 할 거고 떨어지는 종목의 위주는 이제 추후에 2차 전지나 전력 인프라로 포트를 재설정 예정입니다. 이런 거 같이 판단하셔서 함께 하실 분들은 함께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불광불급 미치지 않고서는 미치지 못하는 단계에 접어든 증시입니다. 전 세계가 AI에 미쳐가는 상황, 쏠림의 구간은 인정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트레이더라면 매매를 해야 됩니다. 왜? 110조가 터져버리고 이 안에서 돈이 도는데 이 안에서 움직이지 않으면 뭘 하겠습니까?
네, 뭘 하겠습니까? 매매할 거라면 이 안에서 하고 안 할 거라면 지금은 나머지 변두리 종목을 조심해야 된다. 제가 지난주부터 똑같이 계속 반복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것만 안 해도 지금은 돈 벌죠. 그리고 손실을 끊을 수 있어, 여러분들. 근데 이 판이 계속 영원히 가진 않습니다. 네, 판은 언제나 돌고 돌고 뒤집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시장의 안테나들도 그렇고요. 증권사 리포트도 그렇고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말해요. 뭐 버블의 시장에서 뭐 주도주만 더 가네 어쩌네 하는데 꺾이면서 변화가 분명히 나온단 말이죠. 그 변화를 찾냐 못 찾냐, 모멘텀을 뭐 어디서 보냐 못 보냐, 이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차이라고. 자, 지금은 뭐 단기 이벤트는 뭐 크게는 브로드컴 6월 3일에 실적 발표가 있는 거고, 젠슨하겐 컴퓨텍스가 내일부터 진행이 되는데 어떠한 말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시장에 수혜주가 중간중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다음 한 주는 시황 매매의 관점에서 시장을 좀 바라보시고, 어찌됐든 그 젠슨하고 오니까 관련된 종목들 막 폭등하고 하지 않습니까? 또 주말에 보니까 뭐 두산 베어스 젠슨왕이 시구한다는데 또 두산 로보틱스 달리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이런 점들이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은 뭐 크게 움직인 건 없어요. 지수적으로 보면 뭐 크게 뭐 변화된 건 없고, 뭐 국채 금리도 30년물은 소폭 오르고 10년물은 소폭 떨어지는 모습이라 이쪽도 큰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이 소프트웨어 단 종목군들 오라클과 대래 호실적의 31% 급등과 함께 이런 소프트웨어 서버 관련된 종목군들이 미국도 강했다. 그 외 마이크론 강세 정도 있었다. 즉 삼성전자의 상승과 마이크론의 궤적이 같이 일부는 움직였다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내 증시 금요일날 흐름 보면 정말 매일같이 코스닥은 죽어라 두드러 패고 있고, 하락 종목 수는 양 시장 굉장히 많은 상태에서 코스피가 상승하든 말든 하락 종목 수는 굉장히 많은 시장의 이 변동성 장세감 연출되고 있는 상황이죠. 금요일의 경우에는 니케이도 강했는데 무라타, 이비덴, 그다음에 다이오, 유산, 할 거 없이 MLCC와 기판 종목군들이 일본 시장에서 엄청나게 때로 급등하는 흐름을 보였고, 국내도 마찬가지로 삼성전기, LG노텍, 대덕전자까지 대폭등하는 흐름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뭐 AI와 피지컬 AI 이 두 종목이 굉장히 뜨겁게 움직여 버렸던 시장의 모습이었다라고 생각이 들고, 여기에 국내의 경우에는 젠슨왕의 방안에 의한 모멘텀이 일부 있었겠다 정도로 해석을 해봅니다. 세련메이는 없었습니다. 지금 시장은 불광부구의 장세가 펼쳐지고 미치지 않고서는 미치지 못하는 경제에 다다랐을 수도 있다. 즉 광기라고 말하고 싶으나 그 광기가 모멘텀과 실적을 동반하고 명분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치부할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한 시장의 쏠림 현상은 더더욱 가속화되고, 그 쏠림이 풀려도 다시 사려고 대기하고 있는 자금들이 많다면 지금의 흐름이 한동안 이어질 수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미국 증시 뭐 요즘 특별한 게 있나도 모르겠습니다. 최근 흐름 보면 미국의 마이크론 신고가 지속 등 메모리단의 종목들 좋은 모습과 엔비디아는 실적 발표 후에 쭉 밀려버리죠. 대신 시장의 떡밥은 계속 주고 있어요. 브로드컴 6월 3일 실적 발표인데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근데 신고가예요. 저는 내용 컨퍼런스 지금 뭐 자료들을 보고 있는데 그렇게 엄청난 낙관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메모리만 좋은 것 같다, 이렇게 보여주고요. 여기에 네비우스, 아마존과 계약 이후 신고가, 그 다음에 스노우플레이크도 뭐 빅테크 협력과 함께 대폭등, 그 다음은 대래 서브 매출 700% 급증에 35% 폭등, 이 효과에 오라클도 10%대 폭등. 오라클 올라가니까 또 일본의 소프트뱅크 폭등, 뭐 다 유기적으로 서로 엮여서 동시다발적으로 움직이는 흐름이 지금 연출되고 있는데, 최근에 미국의 소프트웨어도 좋았고 국내 단의 AX 종목군들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AX 종목군들을 최근에 계속 좋은 흐름을 보인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저희도 그냥 삼성 SDS 남은 물량 그냥 계속 들고 가는 걸로 하고 계속 좀 보고 있는데, 이쪽은 추후에 조정을 받아도 계속 보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적 현상도 있고, 결국은 이제 반도체가 어느 정도 들어가게 되면 그걸로 돈을 벌 수 있는 기업들이 분명히 나오겠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지금 솔직히 말해서 주식시장은 주식시장인데, 사실 AI 모멘텀 끝나면 사회적으로 굉장한 문제를 지금 떠안았습니다. 로봇으로 안 가면 이거 뭐 기업들 돈 벌어가지고 성과급 그렇게 퍼주는데
이게 좀 이상해 나라가. 여러분들 좀 나라가 좀 이상해요. 아무튼 이 현상이 그닥 좋은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아요. 그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투자자라면 그 현상이 나중에 불러올 나비 효과가 어디서 올 것인가. 결국은 로봇으로 가야 되고, 결국은 또 자동화로 갈 수밖에 없고, 결국은 기업이 외국으로 떠날 겁니다. 이런 현상이 나오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거는 그냥 확정된 미래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이 잘못된 흐름이 제가 볼 때는 확정된 미래를 만들어 버리고 있고 가속화 시킬 것 같다. 고로 피지컬 AI라든지 자동화라든지 이쪽은 잘 봐야 된다. 시대의 흐름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내 증시 흐름은 8천을 넘고, 그리고 다시 7천 초반까지 폭락하고, 다시 지수가 8,500에 근접하며 5월을 마무리했습니다. 시장의 중심인 삼전 닉스는 신고가를 만들고 있고, 전기는 일본의 무라타와 이비덴, 다이오 유산 등과 함께 100% 폭등하는 파괴력을 보이면서 5월에 가장 화려한 종목으로 거듭나 버리며, 금요일 일시적이나마 시총 3위까지 올라갔던 걸 보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불광부급이라는 단어가 생각난다. 5월 기판이라든지 MLCC 등 폭발적인 동력은 엔비디아의 차세대 27년 하반기 양산에 들어갈 예정인 베랄 루빈 300의 스펙 공개로 촉발되었으니 1.5년 당겨서 움직이구나 해야 되겠고, 그럼 단기 고점의 임박으로 저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현대모비스 등 아틀라티스 즉 피지컬 AI 모멘트의 한쪽을 담당하는 시장입니다. 여기에 LG전자를 필두로 들썩이던 상황에서 젠스항 방안으로 인해 7개월 만에 한국 재방문해서 국강모 회장을 만난다. 제2간부 회동을 암시하며 금요일 주상한가를 연출되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관점이고 앞으로도 긍정적일 것으로 전망합니다. 시장은 현재 AI 투자에 대한 실적 전망에 대한 플러스 알파를 쇼티지 혹은 병목의 수혜주에 베팅하는 쪽과 미래 성장성에 베팅하는 쪽으로 나뉘는 게 최근의 시장 전부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미래 성장 쪽은 빠져도 계속 가는 상황이 저는 연속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실적으로 가는 쪽은 한 가지 약점이 있습니다. 그 약점은 뭐냐면, 결국 실적 발표 때 빅테크들이 추가로 캐펙스를 늘린다라는 발언이 나와야 되겠죠. 그리고 내년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벌어들일 예상 그 영업이 두 기업의 합산이 거의 700조에서 800조 가까이 되는데, 마이크론도 그럼 100조는 안 벌겠습니까? 그러면 세 개 기업이 그 정도 번다 치면 한 800조, 900조 번다 치면, 그럼 이 빅테크들이 얼마나 때려 박아야 된다라는 소릴까요? 메모리에 진짜 얼마나 때려 박아야 되는 겁니까? 영업이익을 그렇게 뽑아내려면. 그렇지 않습니까? 음? 빅테크가 돈이 유한할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이 실적은 잘 나올 건데 확인하고자 가는 그런 것들이 계속 생길 거고, 그리고 빅테크들이 이렇게 천문학적으로 돈을 투자해서 어디로 가겠냐라는 것은 시장이 가야 될 방향이기 때문에 계속 함께 동행할 수밖에 없는 게 이 AI 투자 사이클과, 그리고 피지컬 AI 쪽에 유망 기업들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꿈 쪽도 계속 봐야 된다. 로봇, 꿈, 피지컬 AI 쪽 이렇게 봐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모멘텀 주식의 특징은 기대감으로 먼저 폭등을 하게 되면 그 이유는 보여주는 게 없으면 작살난다라는 게 되겠죠. 현대차의 경우 CES에서 BD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실제로 보여주면서 주가가 2차 폭등을 만들었는데, LG전자 쪽은 아직은 뭐가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LG전자의 클로이드 별 볼 일 없어요. 가정용이라 좀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 대신 이런 그 전체 산업 자동화 관점에서 계속 뭐 엔비디아 뭘 협력하겠다라는 게 단기적으로 추가로 조금 더 올릴 수 있는 재료가 되는데, 여기에 이제 살을 좀 붙이자면 데이터 센터 쪽 냉각으로 굉장히 공조 쪽으로 공을 많이 들이는 게 LG전자죠. 그리고 로봇의 배터리 뭐 이런 전방위적인 부분, 그 다음에 파운드리 성격으로 뜰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나올 수 있는 이 생각 외의 것들, 즉 AI 데이터 센터로 엮였을 때 LG전자의 밸류가 변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LG전자 쪽은 접근을 해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LG전자, LG CNS, 그 다음에
LG 이노텍 정도가 되겠죠. 아무튼 단기 다 폭등한 상태이기 때문에 주의하면서 트레이딩 성격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돌아서 지금의 모든 공통은 대형주 위주 장세이고 코스피 중심의 시장이 지속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금요일 기준 코스피 100조 이상, 코스닥 15조 대금,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코스피가 횡보하면서 코스닥의 모멘텀을 찾아가야 되는데 시점은 6월 만기 이후, 그때가 1차적으로 코스닥 기준에서는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 우선적으로 코스닥 레버리지 ETF로 여기서 뭐 지수가 지금 1070포인트인데 뭐 장기 평선 깰 수도 있겠죠. 깨면 분할로 조금씩 잡아놓으면 오히려 이쪽에서 생각보다 큰 수익이 날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7월 이후 코스닥 승강제가 열리게 됩니다. 갈론만 갈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대형주 중심으로 뭐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것보다는 일단 시장을 사고 델롬을 찾아서 분산해서 조금씩 담아가는 게 코스닥 쪽은 바람직해 보인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반도체와 피지컬 AI 현재의 중심이고 지수가 9천을 가도 이르리 갑니다. 그러니 쏠림이 심한 거고요. 이런 상황에서 트레이딩을 이쪽에서 보고 힘들면 삼전 닉스 중심에서 3월선 기준으로 빠지면 사라. 왜? 밸류가 적당하다. 삼성전자 2분기 뉴스플로우로만 보면 99조 매물이 이익 나오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제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93에서 5조 나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빠지면서도 될 듯 하고요. 동시에 LPDDR 관련도 반도체에서 수출이 죽어라 잘 되는 쪽입니다. 지주반도체 폭락이 금요일날 좀 나왔는데요. 더 빠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따 차트 한번 보고요. 스페이스X IPO 일정은 관련주들의 세론을 야기하죠. 우주항목 쪽을 말하는 겁니다. 대신 이쪽에서는 에너지 있다는 쪽 챙겨봐야 된다. OCI 홀딩스 금요일날 일단 프리장에 급등을 해서 뭐 수익권으로 일단 전략 매도를 좀 치고 다시 보는데요. 좋은 위치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병목, 쇼티지라고 말씀드렸죠. 전력단 4월의 중심이었는데 굉장히 가파른 상승을 보였기 때문에 눌린 것이다. 그리고 모든 주가가 그 목표가 상단에 거진 다 붙었었어요. 4월달에. 그리고 작살났는데 5월달은 재밌게도 삼성전기의 최고 목표가가 원래는 200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220만원, 그 220만원 찍었고요. 금요일날 230만원까지 나오더라고요. 거짐 다 붙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새로운 논리가 나와야 돼요. 그래야 주가는 가는 겁니다. 새로운 논리 안 가면 뭐 그 근처에서 머물던가 빠지던가 둘 중 하나 아니겠습니까? 실적 나와서 올리던가 계약 나와서 날리던가 해야 되는데, 그러면 또 기회가 다른 쪽에서 열릴 수도 있다라고 봐야 되지 않겠냐 생각을 해봅니다. 시장 다 죽으라는 법은 없죠. 반도체 정체하면 조선 원적 쪽도 봐야 되고, 이런 쪽도 대형주 안에서 중심주만 차별적으로 매수해서 가시면 됩니다. 지금은 유동성은 살아 있으니까요, 시장에. 그리고 6월 이후 대미투자 특별법 분명 돌아오게 되어 있겠죠. 마지막으로 국내 사회적 현상 성과과 오늘 노동부 장관의 최저임금 뭐 발언이 또 있는데, 요즘 인싸 되려고 뭐 노력하는지 어쩐 건지 자꾸 언론에 노출이 많은데, 이런 점들을 고려한다면 나중에 AX 기업들 조정받으면 또 사고 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금요일날 시장 뭐 별거 있겠습니까? 지수는 신고가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기가 일단 이격도를 올리고 거래대금이 이제 폭발하고 있기 때문에 이보다 더 큰 거래대금이 나오면서 올라오면 좋아요. 지금까지는 거래대금이 증가하면서 올라왔으니까 좋은 건데, 사실 금요일날 거래대금이 1조 5천억이 종가에 좀 들어온 게 하나 특징이었고, 그렇게 따지면 거래대금이 목요일과 거의 대동소이했다. 그러니까 거래대금 이것보다 줄어버리면 3월선 이격을 일단은 줄이는 과정으로 봐야 됩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닉스 여기도 3에서 5일선 붙으면 매수로 지금은 계속 봐야 될 것 같고요. 매수로 LG노텍이 끝내 상한가에 들어갔는데 아침에 추가 상승을 하게 되면 약간 부담되겠죠. 자, 그리고 현대그룹주, 현대모비스 추가 상승 가능성은 저는 여전히 조금 있어 보이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평선을 타고 올라가서 급등으로 마무리 시켜버린다면 부담될 것 같습니다. 보유자 영역에서 보고 사더라도 3월선 기준으로 계속 째려봐야 된다. 현대차도 윗단에 올라온 상황에서 더 올릴 수는 있겠죠. 현대차 더 올릴 수는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 LG 에너지 솔루션이 최근에 실적발 그 2조 4천억 계약을 하고 단기 이런 저항권에 머물게 되는데요. 박스권을 만들고 빠졌다가 이렇게 돌파하는 흐름이 나올 때 뚫고 올라갈 수 있는 차세대 유망주로 이제부터는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도 이제 바닥을 좀 잡아가는 것 같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LG전자, LG CNS 추가 상승이죠. 아침에 LG CNS 한번 이렇게 쭉 뽑아버리면 분할 매도 잘 하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작년에 현대 오토에버가 사실 이런 식으로 올라왔잖아요. 그 젠스랑 뭐 한다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깐부 회동 말 나오면서 폭등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CES 모멘텀을 강하게 받고 주가를 이렇게 날린 거잖아요. CES 모멘텀으로. 그러니까 확인하고 젠스당 모멘텀, CES 모멘텀 딱 두 번에 걸쳐서 날라왔으니까 LG 쪽도 그때 깐부 회동하고 비슷하게 가지 않겠냐. 이때 깐부 회동 이렇게 하고 쭉 밀렸다가 증명하고 올라왔으니까 증명하고 현대차가 엄청 올라갔죠. 증명하고 CES에서 증명이 되니까 그때 비로소 엄청 많이 올라갔더라. 근데 깐부 회동도 11월 달에 임팩트는 분명히 있었죠. 깐부 회동도. 그 깐부 회동이 지금 LG전자 그룹주를 들썩이고 있다. 대신 중소형주들은 올라가게 되면 다 맞고 떨어지는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지금은 로봇 안에서도 철저하게 차별되는 흐름이 강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액추레이터도 LG전자도 뛰어들고 현대모비스도 뛰어들고 있는데 로보티즈는 좋긴 한데 퍼포먼스가 좀 약해서 그렇고 감속기는 생각보다 시장의 비중이 적다. 감속기도 볼 필요도 없다. 지금은 이런 중소형주는 전혀 볼 필요가 없는 시장이다. 이렇게 저는 평가를 좀 내리고 싶네요. 그리고 네이버가 급등을 했는데 네이버도 만난다고 했죠. 올라도 여기는 저항이에요. 잘 가야 26만원 매도. 네, 잘 가야 26만원 매도 잡아야 될 것 같고, 제가 통신인프라 종목은 산다라고 말씀드렸죠. 두 번에 걸쳐서 사실은 매수를 했었습니다. 이 구간에 한번 떨어졌을 때 3만원 구간에 한번 매수를 했었는데 이번에 반등할 때 거의 대부분의 물량은 일단 43,000원 언저리 다 날려버리고 일단은 봐야 되는데 6월 2일날 미국의 주파수 경매가 있죠. 그로 내일 예를 들어서 이런 통신주들이 있죠. 빠지게 되면 HFR이라든지 빠지게 되면 하단에서 일부 매수해서 내일은 넘어가도 무난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HFR 내일 만약에 지수가 빠져서 중소형주 가운데 코스닥 종목이 밀리면 HFR 같은 통신주는 매수해서 넘어가도 문제가 없겠다. 그럼 마지막으로 로봇주 안에서 이제 대형주가 있잖아요. 코스피에 젠슨왕이 잠실 두산 베어스 시구를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단독 기사로 좀 나오는데, 그런 게 이제 또 두산 로보틱스도 연결되는 거 아니야라고 꿈을 만들어서 좀 폭등을 시킬 수도 있으니까 그냥 시황상으로 이런 내용이 있다 정도로만 해석을 하시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남은 주말 즐겁게 보내시고요. 네, 남은 주말 즐겁게 보내시고, 다음 한 주도 돈 많이 버시는 한 주 되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도 여기까지 정우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